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변수 분리를 해서 우리 여러 가지 그 각각에 해당되는 R에 의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각도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봤는데, 우리 전부 다 종합해서 그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우리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거를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물론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나 헬름홀츠 이퀘이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나 다 같은 폼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레디얼 파트는 R' FR, 그 다음에 세타, 다음과 같은 두 개, 레디얼 파트의 R에 의존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랑 테타 파이에 의존하는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요 R 레디얼 파트의 FR은 이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냐, 헬름홀츠 이퀘이션이냐,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레디얼 파트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아이겐밸류, 그 시스템의 아이겐밸류가 결정이 돼요. 그럼 어떤 종류의 이퀘이션이라도 상관없이 각도에 의존하는 부분은 항상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쓸 수 있는 유니버설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한 유니버설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요 상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x가 혹은 코사인 테타가 마이너스 1과 1에서도 정의되는, 값이 파이나이트하게 정의된다는 조건을 쓰면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지 않고 파이나이트한 폴리노미알로 된다는, 그 폴리노미알로 되는 게 바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테타에 의존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파이에 의존하는 e2d im 파이를 곱해서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만들었고,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 합해서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이랑 곱해서 모든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되도록 노멀리제이션을 결정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라플라스 이퀘이션인 경우 솔루션은 서메이션 까지 m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ALM R의 L승 R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당히 잘 주면 되나. 헬름홀츠 이퀘이션인 경우에는 psi r 테타 파이는
역시 같은 서메이션 앵귤러 파트는 똑같은 유니버설하니까 똑같고 다만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레디얼 파트가 스페리컬 베셀 펑션으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자역학을 배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으로 쓰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레디얼 파트는 보고 항상 생각하지 말고 앵귤러 파트는 항상 이런 다음과 같은 유니버설한 릴레이션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R이 컨스탄틴 또 주어진 스피어 혹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유닛 스피어 R이 1인 곳에서는 다시 말하면 테타와 파이만의 펑션 스피어의 레디어스가 뭐 R0라고 하면은 우리 다음과 같은 솔루션에서 R0라는 상수를 집어넣으면은 앞에 있는 게 전부 상수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LM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전개할 수 있어요. 임의의 스피어 위에 있는 함수는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전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는 거예요. 임의의 함수를 다음과 같은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CLM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물론 이 개수는 YLM이 오소노멀하게 결정이 됐으니까 0부터 2파이까지 D5 F가 주어져 있으면 파이까지 D 테타 사인 테타 YLM 스타 로 주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숙제 3 특별히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특별한 값은 오늘 유난히 휴게실에 있는 학생들이 활기차구만. 테타가 제로인 경우 테타가 제로인 경우에는 북극이죠. 노스폴에 해당되는 그 경우에는 파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되죠. 파이가 정의가 안 되니까 파이에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YLM은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이에 인디펜던트하고 그럼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써야 되는데 테타가 제로인 경우에는 코사인 테타가 1이니까 1인 거를 쓰면 YLM 0 파이에 인디펜던트 해야 되니까 파이에 인디펜던트 하려면 M이 0이어야 돼야 되고 앞에 있는 개수는 2L 플러스 1 4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테타가 파이인 곳에서는 파이인 곳에서는 어떻게 되죠? PL-1이 마이너스 1의 L승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L승 12 플러스 1 4파이 델타 M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하나 쓸 텐데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리커런스 릴레이션 중에 두 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쓸 텐데 코사인 테타 YLM L-M 플러스 1 L 플러스 M 플러스 1 이거 사실 유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 시간이 되면 역시 유도를 하지. L 플러스 3 1 half L 플러스 1M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2L 마이너스 1 2L 플러스 1 Y L 마이너스 1M 그러니까 YLM에다가 코사인 테타를 곱하면 코사인 테타가 뭐죠? Y10에 비례한 양이죠. Y10 10면 이게 원제로의 제로랑 M은 두 개를 더한 값 M으로 주어지지만 이게 Y가 이게 L이 1인 거랑 L인 거랑 곱한 거가 있으면은 L 플러스 1 L 마이너스 1의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진다. 요 다시 말해 또 하나는 여기다 R을 곱하면 Z에 해당되는 거죠. Z가 R 코사인 테타니까 Z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 사인 테타에다가 YLM을 곱하면 L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2 2L 플러스 1 2L 플러스 3 1 half 플러스 1 M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M L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12 플러스 1 이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괜히 이상한 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요거의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보면은 요게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니까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는 x 사인 테타 사인 파이는 y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x나 y를 곱하면 이게 뭐냐면 y1 LM이 y1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걸 곱하면 L이 1인 경우 지금 L이 1인 경우는 여기 위에서처럼 주어지지만 M은 M이 이게 M이 여기 이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음 거 하나씩 변하는 거 다음 거 M이 1일 때는 요거랑 요거 더한 거 마이너스를 띄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가군동량에서 요게 M이 Z 성분에 해당되는 퀀텀 넘버, 요게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퀀텀 넘버로 주어져요. 우리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면 되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드디어 이번 학기에 중요한 주제였던 미분 방정식, 그 중에서도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물리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라플라시안 혹은 라플라시안이 들어가 있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전형적인 솔루션에 대한 성질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바꿔서 우리 2번
수리물리학의 마지막 토픽 컴플렉스 펑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컴플렉스 펑션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컴플렉스 넘버부터 봐야 되는데 컴플렉스 넘버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컴플렉스 넘버는 한 쌍의 리얼 넘버로 정의해요. 한 쌍의 리얼 넘버로 정의하고 이 넘버들 사이에 어떤 엘지브라가 있냐, 어떤 엘지브라를 만족하냐. 물론 이건 순서가 중요해서 x, y는 두 개를 바꾼 거랑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엘지브라를 만족하냐. 처음에 덧셈은 C1, C2는 C1이 X1, Y1, C2가 X2, Y2라고 하면 첫 번째는 첫 번째 길, 두 번째는 두 번째 길, 그 다음에 곱하는 거는 C1, C2는 X1, Y1, X2, Y2를 곱하면 X1, X2, Y1, Y2, X1, Y2, X2, Y1. 다음과 같은 엘지브라를 만족하는 한 쌍의 리얼 넘버를 컴플렉스로 정의해요. 그 중에서 우리 그럼 0, 1을 곱하면 우리 이거를 요걸 우리 i라고 쓰는데 i 스퀘어 저걸 쓰면 x1, x2 빼기 마이너스 1 x1, 이건 0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고 그래서 우리 흔히 이게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는 요 i라는 걸 쓰면 i를 다음 같은 걸로 쓰면 c를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앞에 i를 다음 같이 써서 그러면 다음과 같이 C를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쓰는데 X와 Y를 쓰면 우리 드디어 X축이 리얼 파트, Y축이 이미지너리 파트인 평면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걸 컴플렉스 Z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컴플렉스 그냥 쓰면은 우리 보통 우리가 보는 리얼 플레인에서 XY 축이랑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항상 Z평면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 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X가 Y, 마치 벡터처럼 Y, 이 점을 우리가 Z, X, Y 다음과 같은 곳으로 하는 거죠. 리얼 파트가 X 성분, 이미지너리 파트가 Y 성분.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요 길이를 R이라고 하면 할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각도를 테타라고 하면 R 코사인 테타 플러스 I 사인 테타로 쓸 수 있죠. 이건 R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좀 이따 보일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걸 우리가 소위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 방법,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우리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에서는 컴플렉스 컨주깃을 정해야 하는데 컴플렉스 컨주깃은 뭐냐면
이미지너리 파트의 부호를 바꾸는 거를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라고 하고, 우리 C를 쓰면 C의 스타 다음 같이 표현하고 X, Y죠. 그래서 그거는 역시 Z 플레인에서 보면 X고 마이너스 Y니까 컴플렉스 컨주깃, 원래 거랑 컴플렉스 컨주깃은 컴플렉스 Z 플레인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곳에 있는 거죠. Z에다가 Z 스타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이게 R제곱, 우리 이거를 Z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기를 구하려면 원래 넘버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깃을 곱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컴플렉스 넘버를 정의한 거고, 이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고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 컴플렉스 펑션 중에 제일 먼저 파워 시리즈. 우리 리얼 펑션에서 했던 거를 리얼 밸류를 전부 다 컴플렉스 넘버로 바꿔주는 과정을 취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N, CN 다음과 같이 우리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1 다음과 같이 나가는 시리즈는 요거 빼면 요게 로그 1-C죠. 로그 1- X로 바꾸면 로그 1-X를 C가 0 근처에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한 거니까 이거는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 다음 같은 시리즈를 볼 때 우리 항상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를 봐야 되니까,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를 보려면 우리 복소 쓰인 경우, 그러니까 앱솔루트 컨버전스를 보려면 레이쇼를 보면 AN 플러스 1, 내가 거꾸로 쓴 것 같은데, 플러스 1,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 다음 같은 거, n이 무한대로 가면 C의 절대값이죠. 따라서 이 양은 로가 1보다 작으면 앱솔루트 컨버전스를 가지죠. 혹은 로가 그건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거예요.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거는 컴플렉스 Z 플레인에서 Z가 절대값이 1인 게 뭐냐 하면 레이디어스니까 이거 반지름이 R. 요 안에서는 컨버전트 하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전에는 X에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였는데, 이제는 컴플렉스 플레인에서는 이런 서클 안에서, 유닛 서클 안에서 컨버전트 하다. 컴플렉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 먼저 리얼 펑션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파워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고, 파워 시리즈 말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트랜센던탈 펑션이죠. 초월 함수를 우리 써야 되죠. 초월 함수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엑스포넨셜 펑션. 이건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뭐 리얼 펑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가 0 근처에서의 파워 시리즈로 정의하고, 이에 C1, C2는 2에 C1 플러스 C2. 이거는 요 데피니션에 의해서 쓸 수 있고, 두 번째, e to the iz는 우리 이게 리얼 넘버였을 때 우리가 했는데 이때 지금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게 컴플렉스 넘버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1 정의에 의해서 쭉 나가면 i가 안 붙어 있는 거 i가 붙어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이게 뭐냐면 코사인 z에 대한 펑션 데피니션이고 I sin z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리얼 파트고 이게 이미지너리 파트는 더 이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z가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하지만 코사인 z와 사인 z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눈 건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일러 공식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인 테타에 대한 테타가 리얼인 경우 우리 조금 아까 쓴 것처럼 테타의 3승 코사인 테타는 1 다음과 같이 되죠. e to the i 테타는 아까 여기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C가 컴플렉스 넘버였지만 이제는 C가 테타가 리얼 넘버인 경우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전개할 수 있죠. 1 4 팩토리얼 분의 테타 4승 I 앞에 있는 게 코사인 테타죠. 뒤에 있는 게 사인 테타죠. 따라서 이게 오일러 포뮬러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울 때, 페이저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볼 때 이 관계를 아냐? 모른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안 배웠지. 이상해.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어. 그래서 나는 이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 배웠대. 그래서 이제 알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관계를. e to the i 테타의 리얼 파트는 코사인 테타, 이미지너리 파트는 사인 테타. 여태까지는 자 외워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익스플리시트로 증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지 알죠. 그러면 이 오일러 포뮬러를 알면 이제 여러 가지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계산을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뭐냐면 C가 x 플러스 i y인데 x를 r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로 쓰면 이제는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r1 e to the i theta 1 r2 e to the i theta 2 크기는 각각의 크기 베이스는 더해주는 거예요. C1 나누기 C2는 R1, R2, 테타 1. 이때 R과 테타는 전부 다 리얼 넘버들이에요. e to the i 테타의 n승은 코사인 테타 플러스 i 사인 테타의 n승이죠. 이거는 e to the i n 테타죠. 이거는 코사인 n 테타 i 사인 n 테타. n이 2일 때 보면 n이 2일 때는 요거의 리얼 파트가 코사인 2테타죠. 요거의 리얼 파트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제곱 테타 빼기 사인 제곱 테타죠. 요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요거 이면 2배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삼각함수의 2배각 정리가 쉽게 나오죠. n배각 정리도 할 수 있죠. n배각 정리는 이거에 n승을 써서 리얼 파트가 코사인 n 테타, 이미지너리 파트가 사인 n 테타예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거 증명하느라고 아주 애썼죠. 소위 뭐라 그랬더라? 소위 드모아브르의 정리라고 했었죠. 코사인 n테타를 코사인 테타와 사인 테타의 폴리노미알로 써라. 이렇게 보면 요거 전개에서 나오는 걸 보면 되니까 우리 아주 쉽게 2배각 공식, 3배각 공식 같은 거를 쉽게 유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수 함수를 썼으니 지수 함수랑 삼각함수 요거는 실수 e to the i 세트 요건 크기가 1이죠. 크기가 1인 거야 양인데 우리 그러지 말고 e to the iz는 e to the iz 아까 iz 했었죠. e to the z는 e to the x 플러스 iy니까 이건 e to the x 코사인 y i 사인 리얼 다음 거 x, y로 쓰면 다음 엑스포넨셜 펑션을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테타는 코사인 테타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테타니까 코사인 테타는 두 개 더하면 내가 Z라고 썼을 때만 컴플렉스 넘버고 테타로 쓰면 리얼 넘버. 다음 같은 릴레이션을 우리 다 쓸 수 있죠. 리얼 펑션일 때, 테타가 리얼일 때 다음 같은 관계를 썼죠. 따라서 이거를 컴플렉스 펑션으로 확장시키면
다음과 같이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걸 쓰셨네요. 아니죠. 이건 왼쪽이 리얼 넘버예요. 오른쪽도 그렇고 이건 왼쪽이 컴플렉스 넘버예요. 다르죠. 그러면 하이퍼볼릭 펑션은 sin y는 리얼 넘버고, 근데 sin 안에 컴플렉스 넘버의 아규먼트 중에 특별히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가 있어. 데피니션을 쓰면 이 i분의 to the iy를 쓰면 마이너스 y i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sin 안에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의 sign은 i를 끄집어낸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이면서 하이퍼볼릭 사인이에요. 그럼 당연히 코사인도 해보고 싶지. 하이퍼볼릭 코사인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본 것처럼 이걸 다시 또 지금 이제 요 관계를 보고 여기서는 리얼 y가 리얼인 경우에만 우리 썼으니까 이거를 그럼 하이퍼볼릭 펑션의 컴플렉스 밸류에 대한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하이퍼볼릭 사인은 마치 리얼 펑션인 것처럼 C를 리얼 밸류인 것처럼 펑션의 폼을 쓰면 되죠.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하나 남았죠. 이제 뭐가 남았냐면 로거리드믹 펑션은 로거리드믹 펑션 어떻게 쓰나? C를 E의 W, C와 W는 전부 다 컴플렉스 넘버로 다음과 같이 되면 우리 W가 로그 Z라고 써요. 로그 R e to the I 테타죠. 로그 R I 테타. 이걸 쓰면 역시 로그 Z1, Z2는 로그 Z1, Z2, 로그 Z2고 요때 요 리얼 파트를 프린시플 밸류라고 불러요. 왜 프린시플 밸류라고 부르냐? C를 R e to the I 테타라고 쓰면 사실 다음 것이 써도 되죠. m이 적당한 인티저면 EM 파이만큼 더 붙여줘도 똑같은 값을 넣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사실 m을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그건 1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유일하게 한 값을 주는 값이죠. 한 세타가 여러 값을 가지지만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지만 C의 n분의 1승을 하면 R의 n분의 1승 e to the I 세타 2n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젠 문제야. 왜냐하면 n이 2면 이게 e to the I 2분의 세타 플러스 n파이죠. 아까 원래 C인 경우에는 m을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원래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m을 제로로 집어넣은 거랑 1을 집어넣은 거랑 값이 다르죠. 부호가 달라지죠. m이 0, 1, 2, 3, 4 들어가면은 뭐냐면 e to the I 2분의 세타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계속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값이 두 개가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n이면 n분의 n파이, n분의 2n파이 값이 m이 n개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타나고 계속 순환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그거의 n분의 1승이 되면 갑자기 한 개였던 게 여러 개 값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n-valued 펑션. 물론 m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무한개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n분의 2n파이가 또 역시 주기가 있기 때문에 n개의 인디펜던트한 값이 존재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성질을 생각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인버스 펑션. 삼각함수의 인버스 펑션 혹은 하이퍼볼릭 펑션의 인버스 펑션. e to the I 세타는 I sin 세타 코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를 G라고 놓으면 C는 세타는 인버스 사인 Z로 쓸 수 있죠. e to the I 세타는 이걸 집어넣으면 IZ 플러스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C 스퀘어죠. 따라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I 테타 로그 IZ 테타는 사인 인버스 Z라고 했죠. 마이너스 I 로그 IZ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C 스퀘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죠. 마찬가지로 하면 물론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인버스 C는 2분의 I log 1 마이너스 IZ 1 플러스 IZ 하이퍼볼릭 사인의 인버스는 log C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전자기 2학기 때 배웠던 적분 중에 하나 Z가 리얼일 때 그이긴 하지만 컴플렉스 넘버일 때도 사인은 이렇게 구했는데 인버스는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근데 왜 내가 답만 썼을까요? 숙제죠. 여러분들이 적당히 유도를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리얼 베리어블 가지고 썼던 여러 가지 함수들, 시리즈 익스펜션, 그 다음에 뭐냐, 트랜센덴탈 펑션, 엑스포넨셜 펑션, 삼각함수, 하이퍼볼릭 펑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을 컴플렉스 펑션으로 바꿨었어요. 그리고 쭉 컴플렉스 넘버로 익스텐션,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확장을 해서 우리 쓰면 되네. 좀 약간 까리한 게 있긴 하지만 우리 적당히 조심해서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컴플렉스 펑션, 우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리얼 펑션, 여러 가지 펑션을 컴플렉스 리얼 베리어블 대신에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바꿔 쓰면 되네 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좋아. 이제 문제는 미분.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컴플렉스 펑션은 미분에 대해서 리얼 펑션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훨씬 더 놀라운 성질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성질들을 하나씩 봅시다. 놀라운 미분을 하려면 미분도 그러면 컴플렉스 리얼 펑션처럼 어떤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Z 플러스 델타 Z에서 FZ를 빼고 밑에도 Z 플러스 델타 Z에서 Z를 뺀 거. 델타 FZ, 잘못 썼네. F 델타 Z? 아니, 요게 델타 FZ라고 하면, 이게 존재하면 DFZ, DZ, F 프라임 Z.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 함수일 때 미분을 정의하는 미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존재하면 미분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소수 함수에서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미분 조금 느린 다음에 요 정의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요 값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같을 때, 물론 연속이고 왼쪽 값과 오른쪽의 값이 요 값이 같을 때 여기서 미분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 다음과 같은 커스프가 x0에서 확 꺾인 게 있다고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이게 존재하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존재하죠. 근데 두 개가 달라. 그럼 우리 요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컴플렉스 펑션에서도 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컴플렉스 펑션은 요점을 도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C가 어디서든지 올 수 있죠. C로 접근하는 방법이 무한히 많아요. 리얼 펑션인 경우에는 x가 한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냐 오른쪽에서 왼쪽 두 개의 값이 존재하고 두 개가 같은 것만 보기만 하면 돼. 근데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에는 C라는 점을 접근할 때 C 컴플렉스 C 플레인에서 그 특별한 점 C0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죠. 따라서 요 점에서 이 값이 미분한 함수가 존재하려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 값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돼요. 훨씬 더 심한 조건을 부여하는 거죠. 다음 같은 걸 때 특별히 저게 미분 가능하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이런 모든 임의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다음 것이 한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한 값이 존재할 때 우리 그 함수를 애널리틱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애널리틱 펑션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우리 잘 살펴봅시다. 조건을 그냥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C를 x 플러스 iy라고 하고 약간 변한 거를 델타 C x도 변하고 y도 변하고 fc는 U 리얼 파트를 U 이미지너리 파트를 V라고 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델타 F는 델타 F 델타 C는 델타 U, I 델타 V, 델타 X. 이 값이 델타 C가 0으로 갈 때 항상 같은 값이 존재하는가를 봐야 되죠. 임의의 값, 임의의 양으로 들어오는 게 보면 임의의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의의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음과 같은 플레인에서 두 개로 쓸 수 있어요. X 방향. 리얼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 이미지너리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 임의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는 두 개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함수의 C를 변형시킬 때 함수의 변화율을 볼 때는 델타 C가 리얼 베리어블, 리얼 디렉션으로 가는 경우, 이미지너리 디렉션으로 가는 경우가 같다고 이게 같은 걸 요구하면 임의의 방향인 거에서도 같다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그 아이디어를 쓰면 첫 번째 델타 y가 0이야. 그리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 그러면 델타 리밋 델타 c가 0으로 갈 때 델타 f 델타 g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 델타 x, i, 델타 v, 델타 x죠. 이게 뭐죠? 파셜 데리버티브죠. 물론 이렇게 쓴다는 거는
FC의 U와 V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는 미분 가능하다는 걸 가정을 한 거예요. U와 V가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쓸 수가 없죠. U와 V가 X, 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타 X가 0이고 델타 Y를 0으로 보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 있는 요걸 보면 Z0라는 곳에 접근하는데 첫 번째 거는 델타 Y가 0이고 델타 X가 0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도 할 수 있지만 델타 Y가 0,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두 번째는 델타 X가 0, 델타 Y를 그 다음에 0으로 보내는 거예요. 델타 Z가 0으로 갈 때 델타 F, 델타 Z는 델타 Y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나? 델타 X가 0이니까 I가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I 델타 U 델타 Y 플러스 델타 V 델타 Y 따라서 d v dy 마이너스 I du dy. 데리버티브가 존재하려면, 미분이 존재하려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이무의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x 방향과 y 방향으로 들어오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UV는 리얼이니까 우리 적었으면은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가 각각 같아야 되죠. 그래서 같으려면 리얼 파트는 du dx는 dv dy. 이미지너리 파트 dv dx는 du dy는 마이너스 dv dx. 이 조건을 만족해야 미분 가능해요. FC가 애널리틱한 펑션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특히 코시 리만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처음에 생각할 때는 FC가 미분 가능하려면 U 플러스 IB로 쓰면 U랑 B가 미분 가능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U와 B도 미분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코시 리만 컨디션을 만족해야만 FC가 애널리틱 펑션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U와 B가 있고 컨티뉴어스하고 U와 B가 데리버티브가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코시 리만 컨디션을 만족하면 그 리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리전에서 FZ는 애널리틱 펑션. 예를 들어 봅시다. FZ가 Z 스퀘어면 x 플러스 IY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2배 IXY죠. 요게 U고 요게 V죠. du dx는
2배 x죠. 이게 dv dy랑 같죠. du dy는 마이너스 2y죠. 마이너스 dv dx죠. 위에 있는 z 스퀘어는 코시 리만 릴레이션을 만족하죠. 따라서 z 스퀘어는 애널리틱 펑션. z 스타는 x-iy죠. 이게 u고 b가 마이너스 y죠. du dx는 1이죠. dv dy는 마이너스 1이죠. 두 개가 같지 않죠. 따라서 z 스타는 애널리틱 펑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애널리틱한 것도 그렇지만 이 함수가 어떤 값에서 파이나이트한 경우 그 함수를 그 값에서 레귤러하다고 얘기하고 파이나이트하지 않은 경우를 싱귤러하다고 얘기하죠. 싱귤러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점에서 싱귤러하지만 그 점 근처에 적당한 레이디어스를 잡고 요 안에서만 싱귤러한 경우, 요 바깥에서는 싱귤러하지 않은 경우, 우리 그런 경우는 요 점은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를 들면 리얼 함수에서는 x-x0분의 1은 x0가 싱귤러 포인트죠. 그래서 z-z0 같은 경우도 적당한 z0 근처에서 적당한 레이디어스를 잡으면 그 안에서는 싱귤러하지만 그 바깥에서는 싱귤러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z-z0 같은 경우, z0 같은 경우를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솔레이트 되지 않는 싱귤러 포인트도 있나요? 있어요. 컴플렉스 펑션에서. 우리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코시 리만 컨디션을 만족해. 한번 더 미분해 봅시다. 아이씨, 색깔이 왜? 다 부러진 거야? 한번 더 미분해 봅시다. 이거는 d squared v dx dy죠.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d square u dy square. 두 번째 식에서 이걸 y로 미분하면 되니까 d 스퀘어 v dx 스퀘어는 이거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d 스퀘어 u dx dy d 스퀘어 v dy 스퀘어는 이걸 한번 y에 대해서 더 미분하면 따라서 위에 있는 첫 줄 두 개를 합하면 두 번째 줄을 합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자. 다음과 같이 어떤 함수가 x에 대해서 두 번 편민하고 y에 대해서 두 번 편민해서 더한 걸 더해서 0이 되는 다음과 같은 UV를 우리가 하모닉 펑션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FZ가 애널리틱하면 UV는 코시 리만 컨디션을 만족하고 코시 리만 컨디션을 만족하면 UV는 하모닉 펑션이에요. UV가 하모닉 펑션인 걸로 U 플러스 IV를 만들면 FZ는 애널리틱 펑션. 오케이. 이건 더군다나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서 보면 여기 앞에 붙는 d 스퀘어 dx 스퀘어 d 스퀘어 dy 스퀘어는 2차원에서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예요. 2차원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식이에요. 라플라시안 이퀘이션 좀 전에 배웠죠. 3차원에서 배웠죠. 2차원에서. 2차원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솔루션이 이걸 만족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이제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에는 배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한 개만 우리 한번 예를 들고 강의를 끝내봅시다. 예를 들어서 U, X, Y가 리얼 파트가 컨스탄트인 경우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컨스탄트인데 여기가 X0, Y0고 여기서부터 여기 DX, DY만큼 움직인 요거를 생각해 보면 두 개가 다 같은 커브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상수니까 요거를 보면 du dx dx 물론 요거 du dx는 x0에서 x0 y0 플러스 du dy dy는 0이죠. 따라서 요때 이 기울기는 dy dx 이게 뭐죠? 지금 u가 일정할 때 dy dx는 어떻게 되나? dy dx는 마이너스 du dx du dy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만약에 vxy가 d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로 하면 요게 v로 바꾼 게 0이 돼서 dy dx는 이제는 v가 일정한 경우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거랑 u 대신에 v를 쓰면 되니까 코시 리만 컨디션을 쓰면 du dy 마이너스 부호는 없어지고 du dx 요거의 역수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두 직선이 수직하죠. 그러니까 U가 일정한 곡선 C V가 일정한 곡선 요 점에서 만났을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항상 수직하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배울 때 전자기학이 예를 들어서 XY, Z 이동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한 평면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 한 평면에서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일렉트릭 포텐셜, 차지가 없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면 그게 바로 라플라스 이퀘이션, 2차원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포텐셜을 구해야 되죠. 포텐셜을 하나 구하면, 포텐셜의 솔루션, 그러니까 U라고 하면 U의 이퀴 포텐셜 솔루션을 구하면 우리가 U를 구하면 코시 리만 컨디션에 의해서 B를 구할 수 있어요. 코시 리만 컨디션을 만족하는 거. 그래서 U와 B를, 그래서 우리가 애널리틱 펑션 FZ를 만들면 이 펑션에서 리얼 파트는 포텐셜, 이미지너리 파트는 이퀴 포텐셜의 항상 수직인 선들의 모임, 일렉트릭 필드 라인. 우리 다 한 것 같지. 2차원에서는 다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어디를 가도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소위 컨포멀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드디어 컴플렉스 플레인에서의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